이제 오늘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지금 좋아하던 그 아티스트 형님을 뵈러 왔는데 너무 긴장되네요. 여기가 이제 아웃사이더 형님이 하시는 양서류 파충류 아카데미라고 해야 되나? 아니 지금 보니까 교수님이셔. 아웃사이더 형님이 하버드가 원하는 인재로 아이를 키우는 핵심 전략. 그래서 뭐 이렇게 양서류 파충류 아카데미가 있고, 일로 와봐. 아니 그리고 또 옆 건물에 또 아웃사이더 형님 그 녹음실, 작업실, 춤 연습실 다 있으시대. 이거 보여? 장문복님 이거 보이지? 야 이거 와 어마어마해. 지금 여기를 다 집어삼키셨어. 역시 야 클래스가 정말 진짜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저희가 보통 아티스트의 녹음실 혹은 작업실에서 진행을 하는데, 네. 오늘 좀 특별하게 이제 또 형님 아카데미에서. 네. 근데 사실 잘 몰라요. 이게 네. 그 어떤 걸 교육을 하는지. 일단 제 랩 아카데미라고 써 있어서 많이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웃사이더가 랩 가르쳐 주는 곳인가요? 네. 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랩은 RAP가 어떤 거 약자냐면 reptile, amphibian, 그다음에 plants. 그래서 파충류, 양서류, 식물, 이 특수동물, 그리고 이 동물들이 사는 사육 환경, 이런 것과 관련된 수업을 하는 곳이에요. 어우 이거 뭐야? 아래 한번 보여주세요. 아래 한 번만. 이 지금 친구 이제 태구라는 친구예요. 태구? 네, 아르헨티나 블랙 앤 화이트 태구라는 친구인데요. 야 이 볼이 그러니까요. 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수컷인데요. 안 무서우세요? 아니 저랑 거의 뭐 한 8, 9년 같이 살았던 어유 오래됐네. 지능도 높고, 그래서 강아지처럼 개마뱀이라고 하죠. 개맛. 사람 말도 좀 알아듣기도 하고, 애교도 많고. 네, 애교도 있고요. 또 귀여워요. 이렇게 보시면 꼴살이 이렇게. 야. 자, 파충류들은 이제 탈피라는 걸 해요. 그래서 허물을 벗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얗게 떠 있죠. 이제 이게 허물을 이렇게 하나씩 벗는 건데요. 지금 보면 이 친구는 바실리스크라는 친구인데, 제가 왜 좋아하냐면 그 별명이 이제 예수도마뱀이에요. 왜요? 엄청 빠르거든요. 너무 빨라서 물 위를 뛰어다녀요. 야. 머리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뛰어다니는. 네, 그래서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친구고요. 색깔도 발색도 너무 이쁜 친구. 이제 멕시칸 스파니텔 이구아나라고요. 이 보통 이구아나 그러면 초록색, 뭐 이렇게 빨간색 정도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판다파이드라고 목푸종인데 좀 특이한 친구죠. 이 친구는 공룡 같아요. 근데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박수. 저는 근데 봐도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하는데 이제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네. 다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아니 저는 뭐 당연히 항상 이런 친구들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공부하고, 저도 모르는 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종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사육해보고, 그러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또 이제 키트로 만들고 일지로 만들고, 그래서 누군가에 또 알려주고. 뭐라 그러지? 유지비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네.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에어컨을 끄면 안 된다고 막 하던데. 요 이제 온도 습도가 가장 중요해서요. 저온 종들은 여름 같은 때는 뭐 냉방기나 당연히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게 맞고요. 고온 종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종마다 다르게 이렇게 램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걸 이제 열을 얘들한테 필요한 정도의 열을 가하고, 또 그에 맞는 습도를 또 계속 분무를 해준다든지 미스팅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준다든지. 이 전기를 엄청 나가게. 근데요, 대부분 진짜 무언가 좋아하면 거기에 쓰는 비용들이, 유지비가 사실 좋아서 쓰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잘 케어함으로 인해서 갖는 뿌듯함이 훨씬 크니까 그걸 돈으로 별로 환산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형님 이거 뭐 언제부터 이런 거 조금 좋아하셨어요? 왜? 실제로 이 특수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건 30년 정도 됐는데요. 30년? 네. 와. 진짜 본격적으로 키우게 된 건 쇼미더머니 2 때 네. 탈락하고 나서. 왜요? 제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쇼미더머니 2 때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는 경연이 아니라 뭐 프로듀싱하고 같이 맞아요. 이런 그림으로 갔다가, 그 당시에는 쇼미더머니가 2다 보니까 룰이 정확하게 그 투어 룰 네. 개판이었어요 그거. 막 바뀌고 이래가지고 그거 우승을 프로듀서가 했잖아요. 뭐 그때 이제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첫 복귀작이 쇼미더머니였고, 또 그때 마침 제가 스나이퍼 형이랑 또 후송하던 중이었어요. 오락가락한 상황이었어요. 컨디션도 그렇고 멘탈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어서 어떤 무대는 1등을 하고 어떤 무대는 막 꼴등을 하고 마지막에 꼴등하고 이제 쇼미더머니 빠이빠이 하고서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웃사이더 뭐
20만 원 받고 꼴등해서 탈락했네 막판에 프로듀서가 이런 얘기 했을 때도 처음엔 괜찮았는데 듣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아 내가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든 거야. 그때 좀 슬럼프가 왔었고 그때 사람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 사실 그때 뭐 소송도 여러 가지 것들 모든 환경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누군가한테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하고 누군가에게 무언가 원하고 바라면 자꾸 내가 잃어버리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없이 나만 잘하면 되는, 나만 잘 챙겨주고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친구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갖자. 근데 동물을 제가 워낙 좋아했었고 예전부터 파충류를 키우고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조금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으면서 그냥 나 혼자 살자.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일산으로 이사를 와서 100평짜리 펜트하우스를 구매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 친구들을 다 집어넣고 나랑 같이 이 성 안에서 이 친구들만 돌보면서 사는 삶을 여기서 10몇 년 전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야.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됐죠. 뭐 최근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올해로 제가 데뷔 20주년이더라고요. 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좀 많이 몰두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다시 음악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20주년 정규 앨범 작업 한참 하고 있고요. 학생들 가르치고 작업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작업하고 거의 계속 이 두 가지만. 키즈 카페가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이론나라 앨리스라는 네. 키즈 카페가 엄청 유명했었죠. 원래는 아이를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공간이에요. 저희 딸내미를 위해서. 네, 딸이 이제 딸의 놀이터를 어떻게 하면 같이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일하느라 바쁜데 이왕이면 아이 육아랑 같이 해야 되니까 아이랑 동물들 같이 키우고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했다가 일이 커져서 한 500평짜리를 만들게 됐던 거거든요. 와.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초반에는 너무 많은 사랑을,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했으나 코로나가 좀 컸죠. 를 마주하면서 네. 완전 이제 셧다운되면서 초토화가 돼서 다 잃어버리면서 끝까지 이제 버티다가 그 저희 딸내미랑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너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빠가 이 키즈 카페를 운영하는 게 아빠의 목표야. 왜냐 너가 초등학교 가면 이제 키즈 카페보다는 또 다른 네, 다른 네,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버티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손님들 막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딱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여기서 돈 벌자고 만든 곳은 아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딱 여기까지만 하자 라고 해서 그때 또 이제 양수를 하고 저는 그때 이제 대학으로 마침 이제 연락이 와서 대학 강단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와, 진짜 멋있네요. 딸을 위해. 아닙니다. 아, 세상에서 제일 센 남자는 딸을 가진 아빠라고 하잖아요. 제가 했던 가장 제 인생의 플렉스는 그 키즈 카페예요. 야. 네, 500평짜리 20억 들여서 20억 만든 이요? 키즈 카페. 저는 또 그거를 대출 받고 이렇게 빌리고 투자 받고 이런 개념으로 안 했었어요. 스타트할 때 그냥 다 현금으로 현찰로 있는 본인 거다. 계좌에 있는 네. 현찰로 그냥.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졌었을 때 그때 제가 살고 있던 그 100평짜리 집을 전세 주고 야,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같이 음악하던 친구들이랑 그런 말을 했었어요. 래퍼 중에 누가 돈 제일 많이 벌었을까? 막 에픽하이, 네. 뭐 드렁크 타이거, 다이나믹 듀오, 아웃사이더가 제일 많이 벌지 않았을까? 랩으로 아웃사이더가 제일 많이 벌었을 것 같다. 했거든요. 네. 형님의 제일 효자곡이 어떤 건가요? 외톨이. 네. 외톨이는 뭐 노래방 가면은 뭐 남자애들 막 부르고 빠르기 최대로 해서 부르는 애들도 있고 막 네. 네, 그랬거든요. 네. 외톨이가 혹시 당시 음원 수입이 얼마나 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도 헷갈리는데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억 정도 나왔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와. 기억하기로는. 제가 탕님이랑 한 영상도 보셨는지. 네, 봤어요 사실. 저는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 좀 궁금했어요. 제가 들어온 다음부터 스나보이 사운드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 그리고 뭐 기철이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맞아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그 전에 어땠는지는 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문제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디스전이 나오고 했었을 때는 좀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있었고 여러 복잡한 감정으로 좀 봤죠. 보면은 뭐 맞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정산 문제도 네. 배치기로 돈 먹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형님께서도 스나이퍼 형님이랑 정산 문제로 조금 네. 그런 게 있으셨나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그- 소송을 했었던 게 네. 정산 문제였어요. 네. 아. 네. 이거 냉정하게 사실 정산 문제 아니고서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그냥 풀면 되는 거지만 정산이라는 건 계산이잖아요. 계산이라는 건 셈이 정확해야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화된 거고 기록화된 거니까 오히려 이걸로는 싸워도 싸워야지 다른 걸로 싸우는 건 좀 쪽팔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그냥 믿고 봤던 어떤 정산서에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만큼을 이상으로 내가 못 받았네 라는 걸 좀 알게 됐었을 때 좀 화가 나고 답답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돌아왔던 회사의 반응들이 제가 원했던 어떤 뭐 사과라든지 이런 반응들보다는 뭐 해줄게 뭐 그냥 이런 느낌들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화가 났었던 거고, 그냥 옥철아 미안해 라고만 했으면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잘 벌었으니까 사실은. 네. 네. 근데 그냥 저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스나이퍼 형이 아니라 그 스태프들한테 어떤 사과를 받고 싶었다거나.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여러 가지 것들이 끼어들면서 또 변호사가 끼어들고 뭐 이렇게 하나씩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묵해지는 거야. 그냥 얘기로 하면 되고 변호사까지 떴어. 서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주하기 껄끄러워지니까 보내잖아요 내용 증명을. 네. 그럼 내용 증명을 서로 주고 받았을 때 기분이 상당히 더럽거든요. 그럼 이때도 한 번 더 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화나 만나서 얘기하면 금방 풀릴 것도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서로 아예 안 보게 되고 서로 더 이런 문서로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지금 해결은 됐나요? 그 소송이? 네, 저희는 이제 사실 합의를 한 거죠. 대부분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랑 아티스트랑 소송을 하면요 거의 대부분 조정 합의로 끝나요. 네,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서로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일부 승소 일부 패소예요. 하나만 걸지 않아요. 네, 뭐 전속계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걸거든요. 그러면 뭐 10개 중에 뭐 7개는 내가 이기고 3개는 제가 이겨도 3개는 이겼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언론 플레이하고 기사 플레이하고 하면 사람들은 제가 이겼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라기보다 조속하게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중간에 딱 정도를 찾아서 빨리 조정 합의를 하는 게 저는 기획사랑 아티스트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팬들도 다 떠나요. 스나이퍼님과 관계는 악화됐다가 한 9년 10년 지속됐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 겪고 난 다음에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그 시간이라는 게 지나고 경험이라는 게 좀 쌓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일부는 이런 부분도 내가 좀 미흡했구나. 내가 좀 서툴렀구나. 그 당시에 두 분이 엄청 감정적으로 막 단어 선택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저는 안 했어요. 사실. 그래요? 이게 저의 자부심입니다. 네. 뒤늦게 화해한 입장에서 봤을 때 안 한 게 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또 화해할 수 있었지 그죠. 않았을까요? 그리고 형도 제가 먼저 연락했었을 때 시원하고 쿨하게, 야 옛날 일들 우리 자잘못 따지면 끝도 없고 그냥 잊자, 그런 얘기 뭐 서로 얘기하지도 말고 지금 다시 만나고 싶어서 서로 만난 거니까 나도 좋다, 너도 좋아서 연락한 거 아니냐, 그래, 지금부터 우리 나눌 수 있는 이야기 나누자, 잘못하고 있으면 서로 더 잘하자. 그럼 지금도 연락 계속 하시나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요. 그죠. 다 각자의 그게 각자의 있으니까. 네, 삶이 있고 상황이 있고. 어릴 때부터 형님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은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이거는 좀 배우고 싶어서. 아웃사이더가 알려주는 랩 팁이 있을까요? 있죠. 발음 팁을 알려드릴게요. 발음 팁. 네. 이게 스타일적으로 일부러 범불처럼 이렇게 뭉개면 상관이 없는데 안 돼서 뭉개는 거는 네, 그건 가사 전달력에도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발음을 좋게 만들려면 혀의 문제인데, 이 혀가 뭐냐? 근육이라는 거죠. 운동하면 다 발달돼요. 우리가 발음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발음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운동해주면 다 발음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연습이에요. 최대한 다양한 생소한 어휘들을, 언어들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러니까 책 보면서 지나가다가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발음하는 연습. 일단 다양하게 혀의 운동량을 늘려놔가지고 넓혀놔서 발음의 폭을 넓혀놓는 거. 이게 1번이고요. 2번, 같은 발음을 할 때 나의 극과 극의 발음을 다 해봐야 돼요. 정확한 것과 굴리는 걸 둘 다 해야 된다는 한 음절씩 찍어서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르게 드비게라 그래도 빠르게 빨려들어가 빠져버리던 대박자리 드비게라를 멜피트를 쪼개, 이렇게 한 글자씩 하는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또 하는 거죠.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르게 드비게라 그래도 빠르게 빨려들어가 빠져버리던 대박자리 드비게라를 멜피트를 쪼개. 최대한 다양한 어휘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부드럽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연습하고, 나중에 더 나가서는 톤도 최 높은 하이톤, 최 로우톤 둘 다 연습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만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이 연습을 매일 하는 게 어렵죠. 우리가 헬스장 끊어놓고 매일 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 거죠. 아웃사이더에 한국 힙합 탑3가 있다면? 네, 개코, 스윙스, 지코.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도 계속 바뀌어가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다르고, 나의 음악을 계속 기록으로 남겨놓으면서 이거를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지속해올 수 있는 능력, 관찰력과 끈기,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과 증명을 하는 아티스트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개인적으로 개코형, 우리가 모두가 리스펙하고 쫓아가는 그런 롤모델적인 걸음을 지금도 가고 계신 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선상에서 스윙스한 친구가 이거는 많지만 그럼에도 항상 증명을 통해서 무언가 보여줬던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코라는 친구는 그냥 천재 같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아웃사이더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있을까요? 작업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제대로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했던 얘기인 거예요. 20년 동안 수백 곡의 작사를 하고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얘기 또 꺼내는 것 같아서 그걸 꺼내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의도적으로 음악을 좀 멀리했던 시기가 몇 년 있었어요. 제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깊이의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사와 음악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런 음악으로 20주년에는 꼭 정규 음반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게 제 계획이고요. 내년에 전국 투어 콘서트, 아무리 작은 클럽이더라도 전국 투어 클럽 콘서트로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어진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웃사이더의 랩을 들려드릴 수 있는 올해와 내년의 목표예요.